앞서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음식료 쪽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신한투자증권의 조상훈 연구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2024년에도 이렇게 또 출연해 주셨는데 2025년에도 저희 파이널샷과 오늘 이렇게 또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. 음식료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. 2025년 1월입니다. 2025년은 2024년과는 음식료 쪽에서 어떤 게 좀 다르고 2025년의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? 네, 사실 이제 큰 틀에서 보면 뭐 크게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사실 이제 작년에 음식료 업종 투자 포인트로 사실 이제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을 했었던 것들이 결국 이제 해외 수출 모멘텀, 그러니까 이제 K푸드를 등여업은 해외 수출 모멘텀이었는데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오히려 올해는 조금 더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. 뭐 지역이라든지 카테고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업별로 이제 설비의 확장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면서 이제는 해외 수출 모멘텀은 단순히 이제 기대감이 아니라 좀 수치로 증명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.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내수 소비가 굉장히 좀 좋지 않았었죠. 그래서 소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출을 좀 줄이는 과정에서 이 음식료품에 대한 소비도 굉장히 좀 좋지 않았었는데 저는 이제 올해는 이런 제반 이 매크로 환경들이 어느 정도 조금 개선이 되면서 작년보다는 그래도 이 국내 쪽 이 내수 실적이 어느 정도 좀 지지를 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뭐 국내는 조금 살아나고 해외는 여전히 잘 되는 이제 이런 좀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올해도 2024년만 같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2025년에는 해외 선장은 본격화되는 시기이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 내수의 경우에는 2024년보다는 더 개선될 것이다. 이러한 전망 듣고 왔습니다. K푸드 트렌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본격화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전체적인 트렌드는 어떻게 보시고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? 네,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뭐 좀 본격적으로 좀 수출 관련된 부분들이 숫자로 좀 나타나기 시작을 했었어요. 다만 이제 저는 뭐 카테고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지역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본격화되는 한 해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일단 사실 이제 K푸드를 논하기 앞서서 사실 이제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라면이 사실 이제 굉장히 좀 핫했었고 그죠. 이외에 이제 뭐 일부 가공식품 정도였다면 이제는 이제 그 라면에서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가공식품에서도 뭔가 이제 카테고리가 좀 다양화되는 이런 좀 원년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는 해요. 그런데다가 사실 뭐 지금까지의 K푸드 수출은 사실 뭐 중국과 같은 아시아 일변도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작년부터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이 서구권 중심에서 조금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? 하지만 뭐 이 굉장히 좀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제 미국 시장 자체에서 본다고 하면 이 K푸드의 뭐 점유율이라든지 인지도는 아직은 조금 낮은 수준이거든요. 저는 이제 오히려 올해 좀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 부분들이 두각을 나타냄으로써 예를 들면 이제 뭐 미국에서도 이제 주요 유통 채널들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뭐 월마트나 코스트코 같은 일부 채널들에 좀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채널 확장에 대한 모멘텀은 굉장히 좀 크다 이렇게 조금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기업들이 좀 국내외에서 설비를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뭐 라면이라든지 가공식품 또 이제 뭐 디저트 이제 이런 이 업태를 하는 이제 회사들이 굉장히 좀 설비를 공격적으로 늘려나가는 부분들이 결국은 저는 좀 주요하게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, 2024년의 경우에는 이제 딱 시작되는 단계였던 것 같습니다. 한국의 K푸드가 외국에서 해외에서 사랑을 받기 시작을 했고 2025년에는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숫자로 정확하게 찍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해주셨습니다. 이어서 이 투자 의견 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전체적인 투자 의견은 어떻게 보시는지 탑픽으로 보시는 기업들도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. 네,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금 같은 좀 매크로 환경이 좀 불안하고 특히나 이제 달러가 높은 시기에는 그죠. 사실은 달러 이야기를 좀 드리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이제 음식료 업종의 입장에서는
지금과 같은 강달러가 사실은 좀 불편합니다. 그래서 이제 냉정하게 말하면 업종 자체를 좋게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결국은 달러가 이렇게 강한 시기가 좀 지속이 됐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조금 선별해서 골라야 될 것 같고요.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달러 강세 시에 EPS가 증가하는 기업이 업종 내에서는 딱 두 개, 그러니까 이제 KTNG하고 삼양식품 정도인 것 같아요. KTNG는 이 해외의 비중이 조금 높기도 하지만 이 해외 원재료를 수입하는 정도가 굉장히 조금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민감도가 좀 크게 볼 수가 있고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워낙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80%에 육박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원재료 단에서 좀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이제 해외 매출로 좀 충분히 방어하는 수준이 됐기 때문에 KTNG와 삼양식품이 저는 지금과 같은 강달러 시기에는 단기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대안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. 사실 이제 달러에 대한 방향성이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완화된다. 그래서 결국은 이 K푸드에 관련된 모멘텀을 조금 더 집중하자라고 한다면 여전히 저는 제일제당도 이 넘버원 이 좀 K푸드 리더로서 좀 역할을 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. 네, 아무래도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달러 강세로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지금 보는 게 맞겠다. KTNG, 삼양식품이 언급을 해주셨고요. 또 K푸드와 관련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기업입니다. CJ제일제당에 대한 의견까지 듣고 왔는데 CJ제일제당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부분 투자 포인트로 잡고 계십니까? 네, 사실은 뭐 내수가 안 좋다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지겹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뭐 이제 비단 뭐 최근의 이슈가 아니라 작년 2분기 때부터 사실 계속 좀 지속된 이슈였었고 이 부분에 맞춰서 사실은 뭐 지난 2분기, 3분기 제일제당의 국내 식품 실적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. 근데 이제 이미 뭐 주가라든지 기업 가치는 최악을 반영을 한 수준으로 지금 반영이 된 상황인 것 같고요. 오히려 이제 4분기에 들어서는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조금 실적이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뭐 해외 식품은 워낙 좀 고성장을 하고 있지만 이 국내 식품이 조금 문제였는데 이 국내 식품이 어느 정도는 좀 자리를 잡아가면서 이제는 좀 최악의 상황에서 선방을 하고 있다.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고요. 해외 쪽은 여전히 좀 고성장을 하고 있는 그림입니다. 뭐 중국에서도 뭐 일본에서도 좀 역성장을 했었던 구간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이 부분이 4분기를 좀 기점으로 해서는 플러스로 좀 돌아서는 분위기이고 뭐 고성장했었던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호주 이런 국가에서도 이제 지속적인 좀 고성장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게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여기에다가 사실 이제 공시가 지속적으로 조금 나오고 있죠. 이 바이오 사업 매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조금 나오고 있고요. 아직은 좀 구체화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. 뭐 이제 기사로는 뭐 1월 말 본입찰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제 워낙 좀 매각가액이 6조 원 정도로 크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시점 자체는 조금 더 지연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다만 결국 이제 이 부분들이 성사가 되었을 때 그럼 이제 결국은 제일제당이 저는 이제 이 유럽 시장 쪽 경쟁력 강화를 위한 M&A에 쓰지 않겠느냐.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M&A 사례를 좀 고려를 했을 때도 과거에도 이제 헬스케어 사업부를 매각을 하고 미국의 이제 슈안스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올라갔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 유럽 시장 쪽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M&A에 씀으로써 저는 기업 가치가 좀 올라가는 쪽으로 좀 더 베팅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. CJ제일제당 이제 바이오 사업을 매각을 해서 유럽 쪽의 사업 확장에 그 자금을 쓰지 않겠느냐라는 투자 포인트 듣고 왔고요. 이어서 마지막으로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계실 삼양식품 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워낙 좋은 포인트들도 많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음식료 전체 좀 흐름을 바꿔놓은 기업이다. 이렇게도 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궁금합니다. 사실 많은 증권사들이 내놓은 목표 주가를 이미 다 넘어섰고 이제 보니까는 내놓으신 리포트 보니까는 80만 원대가 훨씬 넘는 목표 주가를 언급을 하셨던데 흐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네, 그러니까 사실은 뭐 삼양식품이 워낙 그러니까 좀 기준점을 많이 바꿔놓은 것 같아요. 말씀하신 것처럼. 그래서 사실 이제 국내의 어떤 그 음식료 기업들을 저희가 봤을 때는 양적 관계, 그러니까 이제 인구도 줄어들고 섭취하는 어떤 그 끼니 수도 좀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국내 사업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사실은 뭐 답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양적 한계가 굉장히 좀 명확한 상황에서 이 국내 이제 기업들에게 좀 모범을 제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.
그래서 이 기업은 뭐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 팔 수가 없는, 그러니까 이제 이 너무 이제 좀 설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상황이고, 전 지역에 어떻게 보면 이 제품을 기다리고 있는 소비자들한테 제대로 이제 좀 공급을 원활히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가는 지금 정고수준 수준으로 이미 왔고, 밸류에이션이라든지 뭐 주가에 대한 부담들도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. 다만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올해 이제 그 5월 말이 되면 밀양의 2공장이 완공이 되고 27년 1월 말이 되면 이 중국에도 좀 이렇게 공장이 좀 완공이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설비가 이제 지속적으로 좀 확장되는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고려하면은 뭐 단기적인 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성도 어느 정도는 좀 갖추고 있다. 이렇게 조금 생각이 들고요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미국 시장 굉장히 좀 잘 되고 있지만 여전히 고성장의 초입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이렇게 봤을 때는 아직은 조금 더 팔 수 있는 판로가 굉장히 조금 많다.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좀 이 컨빅션을 가지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.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. 사실 뭐 밸류에이션 부담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결국 이제 일본 업체들도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을 조금 느끼고 있고, 결국 이제 일본 업체들이 저는 이제 삼양식품이 이제 일본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을 좀 넘어선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유럽 판매법인 쪽에서의 성과가 어떻게 나오느냐, 이 부분이 굉장히 조금 중요한 포인트다.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삼양식품. 미국 안에서 판매가 잘 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성장세가 끝나나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조상훈 연구원님께서는 이게 고성장의 초입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점만 함께 듣고 왔습니다. 특히나 채널이 확대되면은 또 판매량이 늘어나겠죠. 2025년에 삼양식품, 그리고 그 이외에 앞서 또 말씀해 주셨던 CJ 제일제당, KTNJ 주가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의 조상훈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